지금 고구마 이렇게 드시고 있다면 정말 멈추셔야 합니다. 저는 30년간 중장년 식생활 변화를 연구해온 박성훈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챙겨 드신 고구마 때문에 오히려 혈관이 약해지고 당 수치가 더 흔들리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고구마가 건강식품이라고 하니까 아무 때나 마음껏 드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분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가장 큰 함정입니다. 고구마는 분명히 좋은 식재료지만 언제 어떻게 얼마나 드시느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특히 밥 대신 고구마만 드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탄수화물이 부족할까봐 고구마를 많이 드시는데 이게 오히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고구마를 특정 음식과 아무 생각 없이 같이 드시는데 이런 조합이 혈관 건강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좋은 의도로 건강을 챙기려다가 오히려 몸을 망치는 경우였어요. 고구마 한 개가 어떤 분에게는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 되지만 어떤 분에게는 혈당 폭탄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먹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위험한 섭취 방법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고구마를 안전하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구마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까지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계셨던 건 아닌지 오늘 영상 보시면서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고구마 섭취 습관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 지인이 정말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줬어요. 어머니께서 건강을 위해 몇 년째 아침마다 고구마를 드시는데 어느 순간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혈당이 자꾸 오르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겼대요. 나이 들면 소화도 안 되고 당도 오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제가 식습관을 하나씩 살펴봤더니 문제는 고구마 자체가 아니었어요. 바로 고구마를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매일 아침 공복에 큼지막한 고구마 2개를 구워서 드셨거든요. 거기다가 달달한 커피까지 같이 드시니 아침부터 혈당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걸 반복하신 거예요. 제가 식생활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건 고구마 자체보다 함께 먹는 음식과 양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구마는 건강식품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게 정말 큰 오해예요. 고구마도 결국 탄수화물이거든요. 적당량을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야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 어머니 경우에는 제가 조언을 드렸어요. 고구마를 구워서 드시지 말고 쪄서 드시라고, 그리고 2개가 아니라 하루에 하나만 드시고 아침 공복이 아니라 간단한 식사 후에 드시라고 말씀드렸죠. 또 달달한 커피 대신에 김치나 사과 같은 담백한 음식과 함께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연락이 왔어요. 속 더부룩한 게 거의 사라졌고 혈당 수치도 많이 안정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변화가 온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고구마 섭취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조리법과 섭취량 이야기를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고구마가 독이 되는 순간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고구마는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구워서 많이 드시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운 고구마는 찐 고구마보다 당지수가 훨씬 높아지거든요. 국내 식품영양학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조리 방식에 따라 혈당 반응이 2배 가까이 차이 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68세 김영수 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혈당이 좀 높은 편이셨는데 고구마가 혈당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저녁 간식으로 구운 고구마를 드셨어요. 그런데 몇 주 지나니까 혈당 수치가 오히려 더 높아진 거예요. 알고 보니 구운 고구마 한 개가 밥 한 공기와 비슷한 당 수치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천 방법을 바꿨죠.
구운 고구마 대신 찌거나 삶은 고구마로 바꾸시고 하루 한 개 정도로 양을 조절하셨어요. 그리고 간식이 아니라 식사 일부로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2달 만에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됐어요.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절대로 고구마를 식사 대용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다른 음식과 함께 적당량만 드셔야 해요. 요즘 고구마 드신 뒤에 몸이 더 무거워지거나 피곤하신 적 없으셨나요? 그게 바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락내리락하는 신호일 수 있어요. 혈당이 안정적이어야 몸도 가볍고 기분도 좋거든요.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구마에는 칼륨이 정말 풍부해요. 이게 건강한 사람에게는 좋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미국 신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칼륨 식품을 계속 섭취하면 몸에 칼륨이 쌓여서 심장 박동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72세 이정수님은 신장 기능이 예전만 못하신데도 건강에 좋다고 매일 고구마를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피로감이 심해지고 손발이 자주 저리더래요. 검사를 해보니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제가 고구마 섭취를 일주일에 2~3번으로 줄이고 한 번에 드시는 양도 반으로 줄이라고 권했어요. 그리고 고구마 드신 날에는 다른 칼륨 많은 음식들, 바나나나 토마토 같은 것들은 피하시라고 했죠. 이렇게 관리하시니까 한 달 만에 피로감이 많이 줄었어요.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양을 줄이고 연속으로 매일매일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몸이 자주 붓거나 소변량이 줄어드신 분들은 꼭 이 부분 점검해 보셔야 해요. 여러분은 이런 신호 없으신가요? 사소한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도 고구마 섭취에 주의가 필요해요.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정말 많은 식품이거든요. 식이섬유가 많다는 건 장 건강에는 좋지만 과하면 복부 팽만과 가스를 유발할 수 있어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연구 자료를 보면 위장이 약한 경우 고섬유질 식품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소화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65세 박진호님은 변비 때문에 고구마를 매일 아침 공복에 2개씩 드셨어요. 변비에는 좋다는데 오히려 속이 쓰리고 더부룩한 증상이 생긴 거예요. 공복에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갑자기 많이 먹으니까 위벽이 자극받은 거죠. 게다가 소화가 느린 상태에서 섬유질이 위장에 오래 머물면서 가스가 많이 생겼던 겁니다. 제가 드린 조언은 간단했어요. 고구마는 공복이 아니라 간단한 식사 후에 드시고 한 번에 2개가 아니라 작은 것 하나만 드시라고 했죠. 그리고 꼭 천천히 씹어서 드시라고 강조했어요. 급하게 먹으면 공기까지 같이 삼켜서 더 부글거릴 수 있거든요. 실천하신 지 일주일 만에 속쓰림이 많이 줄었어요. 속이 더부룩하면 즉시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돼요. 고구마 먹고 속 불편한 적 있으셨나요? 그럼 섭취 방법을 꼭 바꿔보셔야 합니다. 검은 반점이 있는 고구마는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고구마에 검은 반점이 생기는 건 곰팡이나 세균 감염 때문인데 이게 독소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농촌진흥청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검은 반점이 있는 고구마는 그 부분만 도려내도 안전하지 않다고 합니다. 독소가 이미 고구마 전체에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70세 최명자님이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고구마에 검은 반점이 조금 있었는데 아깝다고 그 부분만 도려내고 나머지를 드셨대요. 그런데 그날 밤부터 심한 복통과 설사가 시작된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식중독 증상이었어요. 이분은 그냥 상한 음식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뻔했는데 제가 자세히 여쭤보니 고구마 때문이었던 거죠. 그 이후로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고구마는 무조건 버리신대요. 쓴맛이 나면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맛이 나면 절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독소에 노출되면 나중에 훨씬 큰 비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집에 있는 고구마 중에 이런 것 없으신가요? 있으면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고 버리세요. 특정 음식과의 잘못된 조합도 큰 문제예요. 고구마와 고지방 음식, 설탕, 튀김을 같이 먹으면 혈관에 정말 큰 부담을 줍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 자료를 보면 고탄수화물 식품과 고지방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염증 반응이 높아지고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67세 오상훈님은 고구마를 정말 좋아하셨는데 문제는 먹는 방법이었어요. 고구마 튀김을 만들어 드시거나 고구마에 버터와 설탕을 듬뿍 발라서 디저트처럼 드셨거든요. 건강한 고구마가 이렇게 조리하면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되는 거예요. 칼로리는 2배로 올라가고 지방과 당이 동시에 들어가니까 혈관 건강에 정말 안 좋았죠. 몇 달 동안 이렇게 드시다 보니 체중이 5kg이나 급증했어요.
허리둘레도 눈에 띄게 늘어났고요. 제가 조리 방법을 완전히 바꾸라고 했죠. 튀기거나 버터 바르는 대신 그냥 쪄서 드시고 김치나 요거트 같은 담백한 음식과 함께 드시라고 권했어요. 실천하신 지 석 달 만에 체중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고구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함께 먹는 것들이 문제였던 거죠. 담백한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요. 여러분은 고구마를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나요? 혹시 튀김이나 단 음식과 같이 드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마지막으로 흡연을 오래 하신 분들은 고구마 섭취량에 특별히 신경 쓰셔야 해요. 고구마에 많이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보통 사람들에게는 좋은 영양소지만 흡연자에게는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핀란드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를 보면 장기 흡연자가 베타카로틴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오히려 건강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고구마 하나 드신다고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매일 여러 개씩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흡연을 하고 계신 분들은 고구마 섭취량을 하루 1개 이내로 제한하시고 가능하면 다른 채소들과 골고루 드시는 게 좋아요. 건강식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조절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 알고 계셨나요? 흡연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런 위험 요소들을 피하고 고구마를 안전하게, 건강하게 먹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섭취량을 정확하게 정해두시는 게 가장 첫 번째로 하셔야 할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고구마는 건강식품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바로 큰 착각입니다. 고구마도 결국 탄수화물이거든요. 하루에 1개에서 2개 이내가 가장 적당해요. 크기로 따지면 중간 크기 1개 정도가 딱 좋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 고구마를 하루에 4-5개씩 드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밥 대신 먹으면 살이 안 찐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고구마 4개면 밥 서너 공기만큼의 탄수화물이에요. 오히려 체중이 늘고 혈당도 오르는 거죠. 양을 정하실 때는 여러분의 활동량도 고려하셔야 해요.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1개로도 충분하고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2개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과하면 독이 됩니다. 이건 어떤 음식이든 마찬가지예요. 오늘부터 양을 정해보세요. 냉장고에 포스트잇을 붙여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루 1개 이렇게 써놓으시면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거든요. 지금은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한번 세어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드시고 계실 수도 있어요. 조리 방법은 정말 중요해요. 찌거나 삶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튀기거나 굽거나 설탕을 넣는 건 절대 피하셔야 해요. 조리 방법에 따라 똑같은 고구마가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될 수 있거든요. 찐 고구마는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있고 당지수도 낮아요. 하지만 구운 고구마는 수분이 날아가면서 당도가 훨씬 높아지고 당지수도 올라갑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찜기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찌는 거예요.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영양소가 빠져나갈 수 있으니 적당량만 넣으시고요. 압력솥을 사용하시면 더 빠르게 익힐 수 있어요. 삶을 때는 물을 많이 넣지 마시고 고구마가 반쯤 잠길 정도만 넣으세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건 기름에 튀기거나 버터를 발라서 굽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건강식이었던 고구마가 고칼로리 음식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설탕이나 꿀을 발라서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도 피하셔야 해요. 고구마 자체의 단맛만으로도 충분히 맛있거든요. 영양은 지키고 부담은 줄이는 게 핵심이에요. 다음에 고구마 드실 때 조리 방식부터 바꿔보세요. 처음엔 좀 싱겁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일주일만 드시면 자연스러운 단맛에 익숙해지실 거예요. 실천 가능하시겠죠? 궁합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고구마만 단독으로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흡수 속도가 느려지면서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사과나 김치처럼 담백한 음식이 특히 좋아요.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당 흡수를 천천히 되게 도와주거든요. 김치는 발효식품이라서 유산균이 풍부하고 고구마 먹을 때 생길 수 있는 소화 불편도 줄여줍니다. 요거트도 좋은 선택이에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유산균도 섭취하고 단백질도 보충할 수 있어요. 견과류 조금 함께 드시는 것도 권해드려요. 아몬드나 호두 서너 알 정도면 충분해요. 건강한 지방이 포만감도 주고 영양 균형도 맞춰줍니다. 반대로 피하셔야 할 조합도 있어요. 고구마랑 우유를 같이 드시면 가스가 많이 차는 분들이 계세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만나면서 소화가 느려질 수 있거든요. 고지방 음식, 튀김, 삼겹살 같은 것들과는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돼요. 탄수화물과 지방이 동시에 들어가면 혈관 건강에 정말 안 좋습니다.
소화 부담을 줄여주는 조합을 선택하는 게 핵심이에요. 오늘 식탁에 바로 적용해 보세요. 고구마 찌실 때 김치 한 접시, 사과 몇 조각 준비해 놓으시면 완벽한 간식이 됩니다. 어떤 조합이 떠오르시나요? 집에 있는 재료들로 나만의 조합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공복 섭취는 꼭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고구마를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위벽을 자극할 수 있어요. 공복일 때 위산 분비가 활발한 상태에서 섬유질이 많은 고구마가 들어가면 속쓰림이 생기기 쉽거든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간단한 식사를 먼저 하시고 고구마를 드시는 거예요. 아침이면 토스트 한 장이나 바나나 반 개 정도 먼저 드시고 30분 후에 고구마를 드시면 좋아요. 점심이나 저녁 때도 마찬가지예요. 식사를 하시고 후식처럼 고구마를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분들은 공복에 고구마 드시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속쓰림이나 신물이 올라오는 느낌이 들면 바로 중단하시고 다음부터는 식사 후에 드세요. 간식으로 드실 때도 빈속은 피하시고 우유나 두유 한 잔 먼저 드신 후에 고구마를 드시면 위벽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몸 반응을 꼭 살펴보세요. 여러분 몸이 가장 정확한 신호를 보내주거든요. 이 습관 지키고 계신가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보관 상태 점검도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구마 보관을 대충 하시는데 잘못 보관하면 영양소도 파괴되고 독소도 생길 수 있어요. 고구마는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셔야 해요. 신문지에 하나씩 싸서 바구니에 담아두시면 좋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냉장 보관이에요. 고구마를 냉장고에 넣으면 전분이 변해서 단단해지고 맛도 떨어져요. 영양소도 많이 파괴됩니다. 실온에서 보관하되 햇빛이 직접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햇빛에 노출되면 싹이 나거나 녹색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 습기도 주의하셔야 해요. 습한 곳에 두면 곰팡이가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신문지로 하나씩 싸는 게 좋은 거예요. 신문지가 습기를 적당히 조절해 주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고구마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검은 반점이 생기거나 무른 부분이 있으면 바로 분리하셔야 해요. 하나가 상하면 옆에 있는 것들까지 빨리 상하거든요. 싹이 났다고 무조건 버릴 필요는 없어요. 싹 부분만 도려내고 드셔도 되는데 싹이 너무 많이 났으면 영양소가 많이 빠져나간 상태라 버리시는 게 나아요. 집에 있는 고구마 상태부터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제대로 보관하면 한 달 이상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확인 가능하시겠죠? 오늘 당장 보관 방법부터 바꿔보시면 고구마를 더 오래,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드시는 시간대도 신경 쓰시면 좋아요. 저녁 늦게 고구마를 드시면 소화가 느려서 다음날 아침에 속이 더부룩할 수 있거든요. 가능하면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간식 시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 시간대에 드시면 저녁 식사 전까지 충분히 소화가 되고 저녁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밤에 출출할 때 고구마 드시고 싶으시면 자기 최소 3시간 전에는 드세요. 소화가 어느 정도 된 상태로 주무셔야 숙면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작은 타이밍 조절만으로도 몸이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고구마는 무조건 좋은 음식이 아니라 제대로 먹어야 좋은 음식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이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많이 드시는데 그게 바로 가장 큰 실수예요.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몸이 피곤해지고 혈관에 부담이 쌓여서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아질 수 있어요. 위장이 약한 분들은 복부 팽만과 속쓰림으로 고생하시게 되고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이 쌓여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검은 반점이 있는 고구마를 그냥 드시면 식중독 위험까지 있어요. 고지방 음식이나 단 음식과 같이 드시면 체중이 늘고 혈관 건강도 나빠지죠. 이런 잘못된 습관들이 쌓이고 쌓이면 건강을 지키려고 먹은 고구마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고구마는 정말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 될 수 있어요. 하루 한 개 정도 찌거나 삶아서 드시고 김치나 사과 같은 담백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소화도 편해집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좋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공복은 피하고 식사 후에 드시면 위장 부담도 없어요. 제대로 보관해서 신선한 상태로 드시면 영양소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고요. 이렇게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고구마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정말 작은 차이예요.
구워 먹느냐, 쪄 먹느냐, 하루 2개 먹느냐, 1개 먹느냐, 공복에 먹느냐, 식후에 먹느냐.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몇 달, 몇 년 쌓이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방법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고르라면 고구마 양부터 조절하고 조리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고구마가 몇 개나 있나요? 오늘부터는 하루 1개만 드시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그리고 구워 먹던 습관이 있으셨다면 내일부터는 찌거나 삶아서 드세요. 이것만 바꿔도 일주일 안에 몸이 가볍게 느껴지실 거예요. 혈당도 안정되고 속도 편해지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한 달 정도 지나면 확실히 달라진 걸 체감하실 겁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몸소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또 다른 건강 음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음식 중에서 사실은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어떤 음식이 주제가 될지 기대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나요? 고구마 먹는 방법을 바꿔보시겠다는 분들 댓글로 다짐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습관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고구마 잘못 드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시고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